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류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별로 백신 수급과 접종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원불교 은혜 심기 운동본부에서는 원불교 지구촌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공익복지부 이인광 교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도 하고 공익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면 접촉이 조금 최소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상황들 그리고 또 현재는 어떻게 공익복지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익복지부를 운영하는 것이 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량 업무가 아주 큰 업무인데 네. 퇴임한 원로님들을 모시는 업무입니다. 퇴임 원로님들은 이제 70세 이상이시고 집단 생활을 하시고 다 고령이시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잘 케어해 드리고 모셔야 되는데 종교인이다 보니까 각종 법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참석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득 드리고 또 좀 외출을 자제하게 하고 또 이분들 케어를 해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또 시봉의 도도 다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1차 접종, 백신 1차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네.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공익복지부에서는 그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에 15개 법인 한 200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노인 관련, 어린이 그 관련 시설이 많은데 이 시설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와서 이제 퍼졌던 경우는 한 차례도 없지만 그래도 감염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호트 격리를 직접 하시고 뼈를 깎는 그런 마음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전파는 되지 않고 네. 문제가 해결된 그런 잘 견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익복지부에서는 요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요양 업무는 아프신 교무님들 케어를 해드리는 업무거든요. 근데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면회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제 본공에 활동하고 은혜 심기 운동본부의 그 활동 대사회 이 본공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분들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네. 이게 취소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최소한의 방역 수칙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회원님들께서 이럴수록 더 마음을 내자로 해서 조금씩 이제 분가를 나눈다든지 해서 본공심으로 대사회 활동을 만들어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혹시 뭐 비대면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공익복지부의 회의 같은 것들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은 다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을 하고 약자분들 도우는 과정들이 네.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만나기가 그러니까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전달해 드린다든지 해서 네. 이제 비대면 활동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또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이었나요? 우리 원불교 지구촌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백신 나눔 운동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백신 나눔 운동의 이 속 깊은 뜻을 알면 참 여기에 큰 뜻이 들어 있는데요. 네. 사회 국가의 우를 트고 종교라는 우를 트자. 온 세계 인류가 한 가족 한 동포임을 깨달아서 다 잘 사는 동기연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하자는 그 뜻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현재 백신이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위 정도의 국가에서 전 세계 백신의 80%를 소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소위 뭐 가난한 국가에서는 네. 백신 공급이 이제 아예 없고 또 방역의 부재로 인해서 대규모 감염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빨리 이제 백신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자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자국에만 이제 공급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백신 보급의 격차를 이 도덕적 폭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자국만 그 공급해주는 부분들을 떠나자, 백신 이기주의를 타파하자.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네.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 하나의 울타리로 보지 못하면 이것이 회복을커녕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네. 자국에서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다 한들 변이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게 되면 네. 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다 함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뜻이 바로 이 백신 나눔 운동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그 매체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1차 접종만으로도 90%의 그 예방 효과, 항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예방을 하신 분들은 경증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효과가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좀 나눔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네. 그 뜻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골고루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이 또 접종이 이루어져야지 한 국가에서만 또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참 그렇죠.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하루빨리 또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하게 된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KCRP라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각 종교의 수장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지구촌 백신 나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교계에서 먼저 백신 나눔을 시작하자는 협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교정원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적극 수용해서 네. 원불교에서도 빠르게 나눔과 실천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타 종단에서도 먼저 지금 시작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천주교, 불교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천주교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교황께서 백신 나눔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타 종단보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불교에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자라는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사실 좀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냐,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백신 보급률도 지금 그렇게 높지 않고 현재 이제 상반기에만 한 1,200만 명 정도 네. 정도 이제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한 25% 미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6월까지 한 1,400만 명 정도, 네. 그 25% 이상으로 접종의 목표를 상향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있고 또 3분기까지 3,600만 명, 약 전 인구의 70% 정도를 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이것이 이제 더 활발하게 그 백신의 보급률이 빠르게 전개되고 또 7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백신이 나올 수 있는 네. 3상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험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상황으로 볼 때 9월 이후에 정도 되면 한국에는 70% 이상의 보급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중요하게 된 것이 뭐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나눔 운동이 지금부터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백신을 저희가 접종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극복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대응의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또 깊은 고민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보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이런데도 이론주의 사상 아래에서 이 온 인류가 한 형제 한 동포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음. 보태 한 가족, 뭐 특히 이제 한 몸이라고 했을 때 한 군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싸잖아요. 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그냥 감싸주자. 그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이 질문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 것처럼 당연한 활동들을, 행동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말고도 은혜 신기 나눔 운동 본부가 지난 4월에는 또 헌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헌혈 수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깊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헌혈에 동참을 많이 해주셨나요? 그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대규모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전년도는 전년도도 조금 이제 소규모로밖에 진행을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전북 혈액원에 저희가 혹시 전화를 해봤어요. 네. 지금 혈액 수급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네. 종교계에서조차 헌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좀 모여가지고 네. 아무리 코로나라는 이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논의를 했는데 바로 진행을 하자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날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그게 저희가 이제 좀 판을 좀 크게 키워서 많은 이제 혈액량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네. 혈액원에서도 코로나 시국인 만큼 그렇죠. 차량 한 대, 네. 예, 그리고 총부에 있는 주소지가 같은 분들만, 예, 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학교라든지 기관에서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라든지 바로 옆에 있는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생들 정도 참석을 하자라고 이제 네. 홍보를 했고 70여 명이 실제로 이제 오셔가지고 문진을 했는데 이 중 40명만 헌혈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교무님께서는 이제 문진에 또 좀 안 됐는데 네. 나는 기필코 헌혈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다시 재문진을 통해 가지고 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기가 참 뜨거웠다라는 말씀 네. 좀 전하고 싶고 교정원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나눔의 정의라는 것이 실현될 때 가치가 있는데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그 혈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저희가 오히려 많은 분들 좀 이렇게 좀 헌혈을 동참시켜주지 못해서 네. 뭐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네.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직접 헌혈을 해주신 40여 분들도 중요하지만 하지 못했던 그 30여 분의 마음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온 것 자체가 이미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외에도 은혜신기 운동본부에서는 또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꾸준하게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또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라든 뭐 민주화 사태에 버금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난민의 지위는 국가가 없어서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로힝야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그 본공회가 그때 세계본공재단이 갔다 왔을 때도 정말 너무 취약해서 또 집단 생활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게 캄보디아라든지 또 이제 세계보건법인협의회 7개 이제 법인이 있는데 이 각 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그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훈훈한 밥집이라는 부분입니다. 밥집. 예, 네. 밥집. 이 교정 원장님께서 사회적으로 약자, 특히 노숙인, 독거노인, 실업자들은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체험터라고 서울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공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따뜻한 밥 한 끼를 진행을 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한 네. 거죠.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예. 다 멈춰버리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실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좀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들으시고 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때에 어렵지만 이 밥집을 조금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체인화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제공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 경기, 인천, 그다음에 광주, 전남, 교구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좀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2단계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도시락으로서 그냥 또 이제 인스턴트 식품 조금 이라도, 마련해서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는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이 사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정의를 좀 건네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나눔 밥집의 사례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길거리에도 많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들었었는데, 또 대응에 맞게끔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 네. 빵우유 같이 좀 간편한 음식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여전히 아직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셨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 회상을 펼쳤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 네. 서로 도와주는 이 협력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네. 한 번씩 해봅니다. 지난 IMF 국난을 극복한 거라든지 이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네, 같은 네.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몇십 년 걸린다라고 네. 했을 때, 몇 년 만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낼 때, 극복해낼 때,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하자, 네. 이런 정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불교의 어떤 향후의 어떤 정신이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 한우란 한이치, 한 집안 한 권소, 이 세상이 하나다라는 그것이 이 앞으로의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보면 뭐 국가주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이 소위 말하는 그 나라에서는 잘 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정신이 있으면 이 우를 좀 터버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가족, 전 세계를 하나의 일터, 내지는 전 세계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 새로운 마음이 나요. 새로운 방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국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다. 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네.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심기 운동본부가 또 함께하는 지구촌 백신 나눔 운동을 통해서 또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그리고 세상 모두가 또 함께 잘 사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서로 또 보은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만 진행을 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교무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